그만해요. 그만. 마당 가득 엎어진 빨간 김치. 300포기가 한순간에 쏟아졌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평생 순둥이로 살았던 남편이 난생 처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텅 빈 김치통이 쥐어져 있었죠. 제 아내는 당신들의 노예가 아닙니다. 20년을 선비갔던 남자가 마침내 폭발한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착하기로 소문난 며느리와 순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되돌려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 전 가을, 24살 민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째였죠. 오늘은 시댁에서 처음 맞는 김장날이었습니다. 어서 와,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민지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하지 마. 천천히 가르쳐 줄게. 민지는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2년 전 어머니를 뇌출혈로 잃었던 민지에게 시어머니의 다정함은 위로였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손재주 좋다며? 시어머니는 민지를 마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배추 50포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우리 집은 대대로 김장을 정성껏 해.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하는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좋았어요. 친정 엄마를 잃고 허전했던 민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김장은 즐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줬고 시누이도 웃으며 거들었죠.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김치를 맛봤을 때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 우리 며느리 손맛 괜찮은데? 그러게요. 민지가 잘하네요. 시어머니도 칭찬해줬습니다. 민지는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이제 이 집 사람이 됐구나. 하지만 민지는 몰랐습니다. 이 따뜻했던 첫 김장이 20년 고통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단지 며느리가 아니라 집에서 그림이나 그리는 프리랜서 작가라는 이유로 얼마나 무시당하게 될지. 민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출산 후 친정 아버지마저 교통사고로 떠나보내고 고아 같은 시간, 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된 민지. 그녀에게 시댁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민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김장은 어느새 200포기가 되어 있었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 손맛은 최고야. 칭찬이 달콤했던 건 처음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의무였죠. 그해 겨울, 민지는 손목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젓가락을 들 때마다 욱신거렸어요. 손목 인대에 염증이 있네요. 무리하셨죠? 병원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민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댁에 말하면 뭐라고 할까 두려웠거든요. 10년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했습니다. 큰 며느리 서연은 의사였어요. 첫 김장날 서연이 왔습니다. 어머니 수술 있어서 30분만 있다 갈게요. 아이고, 괜찮아. 바쁜 거 다 아니까.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지는 새벽 5시부터 마당에 있었습니다. 서연이 온 건 11시였죠. 명품 코트를 입은 서연은 30분 동안 양념 조금 버무리고 떠났습니다. 어머니, 바로 고급 전복과 과일 택배로 보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시어머니는 서연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죠. 민지야, 빨리 마저 해. 해지기 전에 끝내야지.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보호대를 차고 다시 배추를 들었습니다. 15년 차, 김장은 드디어 300포기가 되었습니다. 민지야, 올해는 300포기 하자. 어머니, 300포기는 너무. 큰애는 바빠서 못 오잖아. 너는 집에서 잠깐 일하니까 시간 있지? 집에서 일한다는 말. 민지는 그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민지가 그냥 집에서 그림 그리는 며느리라고 무시하며 노는 며느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재훈이 물었어요. 여보, 손목 괜찮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응, 괜찮아. 다음에 갈게. 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김장이 끝나면 한 달가량을 병원 다니고 수액 맞아야 할 정도로 힘들어 했기에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년 차 김장이 다가왔습니다. 10월 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올해도 300포기 하자. 민지는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보호대가 감겨 있었죠. 어머니, 올해는 좀 줄이면. 에이, 괜찮아. 내가 조금 희생하면 온 가족 1년 김치 걱정은 없잖니. 저 혼자 희생이라니요. 형님은요? 큰 며느리는 바빠. 수술 3건 있대. 잠깐이라도 들를 거다. 큰애가 인성이 좋아. 잠깐이라도 인성이 좋아. 민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 알림이 떴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올렸어요. 강남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바쁜 의사의 흔한 저녁 한 끼. 시어머니 댓글 우리 큰며느리 고생 많다. 이어서 서연이 또 사진을 올렸어요. 한우 10kg 세트. 어머니께 드릴 선물. 시어머니, 우리 며느리 최고 민지는 재료비 준비했니? 민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날 밤 11시. 민지는 마당에서 배추를 절이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50포기를 끝내야 했죠. 남편 재훈이 퇴근했습니다. 불 꺼진 집.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죠. 민지가 쪼그리고 앉아 배추를 절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밴드가 5개. 손목 보호대도 차고 있었어요. 여보, 지금 몇 시인데? 응, 거의 다 끝났어. 그 웃음이 재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재훈은 안으로 들어와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서연의 사진들, 어머니 댓글이 보였죠. 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민지 김장 기록 폴더를 열었죠. 죄책감에 시작한 거지요. 3년간 살짝살짝 찍어둔 사진과 영상. 새벽에 배추를 절이는 민지, 손목 보호대 차고 못 서는 민지, 화장실에서 쓰러진 민지. 병원 영수증도 스캔해뒀습니다. 20년간 1,500만 원가량. 재훈은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20년째 김장.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창밖에서 민지가 여전히 배추를 절이고 있었습니다. 43살 아내의 허리는 이미 굽어 있었죠. 재훈은 어머니나 형수가 이해되다가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재훈이라도 조금씩 거들었습니다. 김장 일주일 전, 새벽 4시 민지는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해외 출판사 편집장이 보였죠. 민지 작가님, 프랑스 판권도 확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상회의를 끝내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시장으로 나가야 했어요. 민지가 이렇게까지 시댁에 잘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가족이니까.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리움이 밀려오고 하늘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친정 부모님 대신 존중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김장 재료를 사러 3군데를 돌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 때마다 손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손목 통증이 심해져 병원으로 갔습니다. 인대가 거의 끊어질 지경입니다. 더 무리하시면 글도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면 김장이었어요. 밤 10시 민지는 마당에 나갔습니다. 배추를 절여야 했거든요. 소금물에 배추를 담갔습니다. 손목이 비명을 질렀어요. 한 포기, 두 포기, 10포기.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20포기, 30포기. 새벽 2시였습니다. 40포기, 50포기. 민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일어설 기운도 없었죠. 새벽 3시 야근한 재훈이 어머니 댁으로 퇴근했습니다. 집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재훈은 뛰어나갔습니다. 민지가 마당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배추 옆에서요. 여보. 재훈이 민지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손과 발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소금물에 짓무른 손. 여기저기 피가 나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까지 해? 그만하자. 내가 말씀드릴게. 괜찮아. 다 끝났어. 민지가 나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훈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를 침대에 눕히고 손을 씻겨줬습니다. 민지는 금방 잠들었어요. 재훈은 민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바라봤죠. 매달 2천만 원을 버는 일러스트 작가의 손. 그 손이 이렇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어있던 손과 발 사진을 찍었어요.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다. 재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김장 당일 오전 6시 마당에 배추 300포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손목 보호대를 감았습니다. 손가락에 밴드가 5개. 배추를 들어 올릴 때마다 손목이 비명을 질렀어요. 오전 9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휴지를 받습니다. 또 피었습니다. 하혈이 시작된 거예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김장만 하면 이렇게 됐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오전 11시 어머니 왔어요. 서연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명품 코트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백화점 특별 주문 젓갈과 재료들이에요. 200만 원어치.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최고야.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지는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서연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죠. 오후 1시 서연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양념을 조금 버무렸어요. 어머, 동서손 왜 이래? 피 나잖아. 밴드 사이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괜찮아. 프리랜서는 시간 많으니까. 금방 좋아져. 다행이다. 전손 다치면 수술 못하거든요. 서연이 자신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니 힘 빠지고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어집니다. 오후 3시 300번째 배추 마지막 한 포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배추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민지야, 왜 그래? 시어머니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민지는 주저앉았어요. 치마가 젖었습니다. 빨갛게 하혈이 심해진 거였습니다. 동서,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민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300포기 김치 한가운데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훈이 서 있었어요. 오전에 민지 목소리가 안 좋아 회사를 조퇴한 거였죠. 그의 눈에 모든 게 보였습니다.
마당에 쓰러진 아내, 치마에 번진 피, 그리고 옆에서 당황하고 있는 서연과 시어머니. 재훈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20년간 참았던 무언가가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힘내라. 시어머니가 민지를 흔들었습니다. 재훈이 뛰어와 민지를 안아 일으켰어요. 치마가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거의 다 끝났잖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재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재훈아, 어머 얘 좀 봐. 그만 좀 하시라고요.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마당에 김치통으로 걸어갔습니다. 쾅! 첫 번째 통이 엎어졌습니다. 빨간 김치가 마당에 쏟아졌어요.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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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훈아, 미쳤어? 재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0포기 김치를 전부 마당에 쏟아냈어요. 20년의 고통이 빨갛게 번져갔습니다. 20년입니다. 제 아내가 20년 동안 피 흘리며 만든 겁니다. 재훈이 차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다들 보십시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새벽 마당에서 배추 절이는 민지, 손목 보호대 차고 무서는 민지, 화장실에서 쓰러진 민지, 3년치 기록입니다. 재훈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20년간 1,500만 원, 손목 인대 파열, 하열, 빈혈. 시어머니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일러스트 그리고 글 써서 얼마나 버는지 아십니까? 재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판 계약서, 선인세 3억. 뭐? 서연이 놀랐습니다. 통장 잔고 12억. 한남동 건물 매매 계약서. 지난달에 계약했습니다. 헉 동서가 그렇게.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몰랐죠. 프리랜서는 시간 많다고 하니까. 재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 시급 300만 원. 일주일 김장 준비 168시간. 5억 원어치 김치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지친 민지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 20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존중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친정 부모님 안 계시니 어머니, 아버님이 엄마 아빠다 여기면서 우리 가족이니까 최선을 다하자 했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아닙니다. 재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시는 안 옵니다. 뵐 때마다 조금씩 말씀드렸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민지 챙겨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재훈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엎어진 김치를 밟고 걸었어요. 빨간 김치가 신발에 묻었습니다. 동서, 미안해. 서연이 따라왔습니다. 민지가 멈춰섰습니다. 형님이 알았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30분 일하고 200만 원 선물하는 게 더 편했잖아요. 민지는 재훈의 손을 꼭 잡고 부축받아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끝났습니다. 5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작업실에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새로 그린 그림이 떠 있었습니다. 마당에 엎어진 빨간 김치, 그 옆에 쓰러진 여자, 치마에 번진 피, 그림 제목은 서러운 김장 스토리, 시리즈 6이었습니다. 민지는 20년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어요. 일러스트와 함께요. 매일 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건 자신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출판사 편집장이 전화했습니다. 민지 작가님, 초판 10만 부 찍겠습니다.
10만 부요? 네. 이번 시리즈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책이 나왔습니다. 서러운 김장 스토리 시리즈 6. 표지에는 엎어진 빨간 김치 그림이 있었어요. 일주일 만에 초판이 매진됐습니다. 2주 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3주, 4주 계속 1위였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했어요. 익명의 며느리가 쓴 실화, 한국 사회의 충격.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서점에 들렀습니다. 베스트셀러 코너에 책이 놓여 있었어요. 서러운 김장 스토리 시리즈. 시어머니는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20년 동안 300포기 김장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함부로 대하는 그들과 가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책장을 넘겼어요. 민지가 그린 일러스트가 나왔습니다. 새벽 마당에서 배추 절이는 여자. 손목 보호대를 찬 손. 치마에 번진 빨간 피. 시어머니는 책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계산대로 갔습니다. 책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출판사에 전화했어요. 작가님께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라고 전해주세요. 출판사에서 답이 왔습니다. 작가님께서 개인적인 연락은 받지 않으신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한남동의 새 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갤러리 민지. 건물 1층 전체였어요. 민지가 산 그 건물이었죠. 오픈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갤러리 중앙에 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엎어진 300포기 김치. 그 한가운데 쓰러진 여자. 제목은 20년. 사람들이 그림 앞에 섰습니다. 이거 베스트셀러 작가님 그림 아니에요? 맞아요. 서러운 김장 스토리 쓴 분. 민지는 갤러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때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명품이었죠. 하지만 어딘가 주눅든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동서. 민지가 돌아봤습니다. 형님, 축하해. 갤러리, 정말 멋지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동서, 그때 일,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동서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잠시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응? 형님은 진짜 바쁘시잖아요. 의사시니까. 아, 그건. 그러니까 갤러리 구경하세요. 서연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서. 30분이면 충분하죠. 형님한테는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갑지만 단호한 미소였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지는 다른 손님들에게로 갔습니다. 서연을 뒤로 한 채.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갤러리 한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혹시 저 사람 베스트셀러 책에 나오는 큰 며느리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30분만 일하고 간다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갤러리를 나갔습니다. 정확히 30분도 안 돼서요. 민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연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재훈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민지가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말로. 당신과 아이들이 큰 힘이 되는 가족이잖아. 특히 당신. 민지는 갤러리를 돌아봤어요. 자신의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20년의 이야기들이 전시돼 있었죠. 20년의 서러움이 작품이 됐습니다. 무시당했던 며느리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집에서 그림만 그린다던 여자가 한남동 건물주가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 없다고 은근히 무시당하던 사람이 이제는 수많은 독자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지는 중앙 그림 앞에 섰습니다. 20년이라는 제목의 그림. 엎어진 김치, 쓰러진 여자, 빨간 피. 하지만 이제 그 그림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였어요. 민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갤러리 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민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년의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됐습니다. 끝 마이너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면 힘을 내서 복받는 사연을 만들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린 내일도 알죠? 이리 와 보쇼.